저희는 캐릭터의 좌우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이 플레이어, 캡슐로 만들었었죠? 캐릭터를 좌우로 움직이도록 만들 건데요. 우선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름은 캠 로테이트가 아니라 플레이어 로테이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로테이트.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실행이 됐나요? 실행이 안 됐네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 이름이 플레이어 로테이트로 새롭게 생성이 되었고요. 빈 스크립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캐릭터의 좌우 회전을 위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클래스 이름 바로 밑에다가 엔터를 치시고 회전 속도 변수를 하나 설정해 줄게요. 캠 로테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 아까 테스트를 해봤으니 똑같이 200으로 해줄게요. 퍼블릭 플로우트 롯 스피드는 200f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 속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회전 값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회전 값은 얘가 좌우로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float mx는 0 이렇게 회전 값을 변수 누적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값 역시 스타트 함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로 들어가야겠죠. 업데이트 함수로 커서를 옮겨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의 좌우 입력값을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좌우 입력값은 float 마우스 언더바 x 해서 x값 좌우 입력값을 받아주시고요. 얘는 input.get axis 하고 가로하고요. 쌍따옴표에다가 아까 전에 인풋 매니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인풋 매니저에서 x값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마우스 x값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값 변수에다가 마우스 입력값만큼 누적을 시켜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 mx의 회전값 변수가 있었죠? mx 변수에다가 마우스 x값을 이 로테이트 스피드만큼 누적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mx에다가 누적이니까 플러스 는이죠? mx에다 뒤에 있는 변수값을 누적을 해준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마우스 x값 곱하기 롯 스피드 곱하기 타임점 델타 타임 이렇게 해서 이제 로테이트 스피드만큼 200만큼 계속 누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누적을 해줬으니까 이 변수를 이제 변수만큼 회전을 시켜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벡터 3,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을 시켜줄 건데요. 회전을 시킬 때는 transform이라는 회전하는 위치를 이동해주는 변수를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함수를 사용한다 했어요. transform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transform 함수에 여기서는 포지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로테이션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전 값이니까 로테이션 값, 앵글 값을 회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transform.aligns는 여기에다가 new하고 벡터 3, 그 다음에 3차원만큼 3차원 공간에 있는 이 변수를 매핑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는 x, y, z 값을 넣는다고 했죠. 근데 자 여기 개념 다시 x, y, z 값을 넣는데 저희는 회전 옆으로 회전할 거예요. 도리도리 하면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을 기점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y축을 기점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 값은 0으로 해주고 y 값에다 mx 위에 있는 변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z 값에다가는 0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도리도리 하면서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 스크립트를 플레이어에다가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플레이어에 넣어주려면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인스펙터 창 있죠. 인스펙터 창에서 플레이어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컴포넌트에다 넣어줍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얘가 이동을 이제 도리도리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플레이어의 로테이션 값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돌아가는 게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즈모 창을 로테이트 이걸로 바꿔주시고 얘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플레이어를 눌러서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니티 에디터의 기능 하나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하나. 자, 스크립트에 보면은 스크립트에 저희가 퍼블릭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했죠. 퍼블릭 플로트 로스피드라고 저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퍼블릭으로 저장을 하면은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니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여기 스크립트 안에 로스피드라는 변수가 새로 생성이 됐죠. 이거는 퍼블릭으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숫자 값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시켜서 얘를 더 빠르게 해볼게요. 300 이렇게 빠르게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행 해보시면 얘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요. 얘를 스피드를 더 느리게 50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스피드 값을.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는 변수의 경우는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퍼블릭으로 선언하기 싫으면 private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private float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AA라는 변수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변수 값을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선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까지 되었으니까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줄 건데요. 카메라를 이동한다는 거는 저희가 유니티 상에서 이렇게 FPS 게임을 할 때 카메라가 막 플레이어를 따라다니죠. 플레이어를 쫓아다니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플레이어 밑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주도록 할 건데 플레이어의 카메라 포지션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카메라 포지션에 카메라를 따라다녀라 라고 할 건데요. 이제 플레이어 버튼을 누르고요.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Create Empty를 눌러주겠습니다. Create Empty.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 이름을 캠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캠 포지션. 그리고 이 위치가 지금 플레이어랑 똑같은 위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얘 위치를 Y축을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0,0.25,0 이렇게 해서 얘가 약간 올라와 있어요. 포지션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캠 포지션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달게 되면은 이 포지션 값에서 스크립트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카메라가 쫓아다닐 카메라 포지션, 카메라 팔로우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플레이어를 쫓아다니게 할 건데요. 이 프로젝트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해줍니다. Create C# 스크립트.
생성해주고요. 얘 이름은 캠 팔로우로 해줄게요. 팔로우. 그리고 스크립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티는 스크립트를 여러 개 사용해서 각각 오브젝트의 기능별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스크립트를 여러 개 생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캠팔로우라는 스크립트가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받아오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퍼블릭으로 한번 받아올게요. 퍼블릭해서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받아옵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라면은 여기에 컴포넌트들이 있죠. 이 오브젝트 안에는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은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타겟. 얘는 헷갈리니까 주석 한번 써줄까요? 트랜스폼 컴포넌트 변수 설정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이름이 컴포넌트를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목표로 하는 트랜스폼에 일치를 시킬 거예요. 여기도 한번 주석 써볼게요. 카메라의 위치를 이 타겟 목표 트랜스폼 타겟이라고 할까요? 타겟의 위치에 일치를 시킬게요. 타겟의 트랜스폼 위치에 일치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동하는 건 트랜스폼이라고 했죠. 이동함수 트랜스폼에 여기서 포지션도 가져올 수 있고 로테이션도 가져올 수 있다 했는데 아까 전에는 계속 로테이션 오일러 앵글즈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포지션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위치 값을 가져오는데요. 위치 값은 뭐랑 일치한다? 타겟의 위치랑 일치한다. 그래서 타겟 점 포지션과 일치한다. 이 말은 즉슨 뭐다? 아까 전에 지정했던 그 캠 포지션 있죠? 캠 포지션과 카메라의 위치를 일치를 시킬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옵니다. 에디터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이제 캠팔로 이 스크립트를 카메라 오브젝트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할 건데요.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캠팔로우를 넣어줄게요. 애드 컴포넌트에서 캠팔로우 넣어줄게요. 그리고 캠팔로우 여기 타겟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죠. 이거는 왜 생겼냐? 아까 스크립트에 저희가 public transform target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public이라고 변수를 설정하면 에디터 상에서 보인다 했죠. 근데 여기 타겟이 보이죠? public transform target 이렇게 해서 타겟이 보이는 거예요, 변수가. 근데 여기는 none이라고 돼 있고 가로치고 transform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transform 컴포넌트로 변수를 설정했기 때문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transform이라는 속성만 이 타겟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겟에 이제 위치할 오브젝트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플레이어 밑에다가 캠 포지션을 넣어줬었는데 이 캠 포지션을 잘 보세요. 오브젝트를 쭉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캠 포지션의 트랜스폼이 들어가요. 플레이어 밑에 있는 캠 포지션을 여기다가 타겟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플레이어를 해보면 이 카메라의 위치가 캠 포지션의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붙었죠. 카메라 위치가. 다시 얘가 카메라가 떨어져 있었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컨트롤 P 해보니까 카메라가
이 오브젝트에 딱 붙어서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FPS 게임에서 카메라가 플레이어에 붙어서 이동을 하죠. 붙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카메라가 딱 붙어서 이 플레이어의 시점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